안녕하세요. 여기는 캐나다 위니펙입니다. 오늘은요, 캐나다로 어학연수나 유학을 생각하시는 20대 분들에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기가 목표로 하는 대학이 UT나 UBC, 맥길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아직 대학도 정하지 못했고 지역도 정하지 못했다면 중소도시 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참고로 제가 살고 있는 위니펙도 대도시예요. 인구가 100만 가까이 되거든요. 캐나다에서 인구가 100만 가까이 되는 도시들은 7, 8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중소도시의 기준은 인구가 10만 내외의 도시들이에요. 그런 도시들에도 대부분 퍼블릭 컬리지나 퍼블릭 공립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들 중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왜 대도시도 있는데 대도시에 좋은 대학들이 많은데 중소도시를 권해주세요? 이렇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장점이 있습니다, 나름의. 일단 첫 번째는요, 중소도시는 대도시에 비해서 놀거리가 부족해요. 그 말은 뭡니까?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대도시에 비해서 이민자들이 적어요. 따라서 좀 더 로컬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간혹 중소도시로 가면 이민자들이 많이 없고 국제학생들이 적을 테니까 인종차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그런 걱정이 완전히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절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맞습니다. 아무래도 중소도시들은 이 현지 로컬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민자들에 비해서. 따라서 이런 국제학생들도 수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시선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요, 조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좋은 기회로 생각해 주세요. 그렇다면 자기가 조금 더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교우 관계도 그렇고요, 학교에서 친구를 만드는 경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역,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도 조금 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거예요. 자기의 그런 국제학생의 신분을 좀 더 긍정적으로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인종차별이 아닌 조금 더 좋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캐나다의 경우 대도시도 그렇고 어느 중소도시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피해야 될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밤늦게 혼자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고요. 한국처럼 그렇게 막 새벽에도 마음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은 캐나다에선 흔치 않아요. 그런 거는 대도시도 마찬가지고 중소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늦게 혼자서 돌아다니는 거, 그거는 캐나다에서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피해야 될 행동 중에 하나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도시에 있는 대학으로 어학연수나 유학을 오신다면 꼭 홈스테이를, 현지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도 당연히 좋습니다. 기숙사가 있다면 기숙사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기숙사 대부분 잘 기숙사가 돼 있지만 기숙사에 못 들어간다면 홈스테이 하시기를 권합니다. 간혹 홈스테이 가정하고 트러블이 나서 별로 유학생활이 즐겁지 못했다, 이런 글들도 온라인에서 심심치 않게 보지만 그래도 홈스테이만큼 현지 문화를, 현지 사람들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캐나다의 그런 중소도시의 대학들은 기숙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다 원한다면 국제학생의 경우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또래의 현지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영어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영어권 국가로 어학연수나 유학을 온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클 거예요. 심지어는 전공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영어 실력이 좋으면 좀 더 전공 공부도 수월합니다. 전공 공부가 어렵다는 거는 전공 공부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지만 영어 문제가 같이 플러스 돼서 더 힘겨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아무래도 중소도시에서 생활하는 것이 좀 더 자기 자신을 영어에 그리고 로컬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를 더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영어적으로. 그리고 아무래도 생활비나 이런 비용이 부대 비용이 대도시에 비해서 적게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 사정이 조금 넉넉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더 좋은 초이스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그런 대도시에 있는 대학들에 비해서 좀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중소도시에 있는 대학들은 캐나다에 있는 퍼블릭 시스템하에 있는 대학이라면 컬리지라면 대부분이 비슷비슷합니다. 어떤 대학의 수준이 확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중소도시에 있는 대학들이 그 학생과 그 교수의 비율이 교수당 학생 비율이 좀 더 적은 경우도 많아요. 소위 말하는 미니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교우 관계도 그렇고 교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굉장히 많습니다. 더 어떻게 조금 생각이 바뀌셨나요? 무조건 대도시만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캐나다의 경우 어학연수생은 안 되지만 본과 과정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학기당 주당 20시간 그리고 방학 때는 거의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일해서 용돈이라도 벌면 좋겠죠? 하지만 정말 유학을 오는 거는 공부가 먼저잖아요. 공부가 먼저입니다. 따라서 조금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 나중에 잠깐의 용돈벌이보다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주니까요. 그거는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참고로 대도시에 가면 한인 유흥 문화를 접하기가 쉽습니다. 한국 음식점도 많겠고요. 캐나다만 해도 토론토나 밴쿠버나 이런 대도시들은 한국 음식점도 많고 한국 노래방도 있겠고 한국 술집도 있겠고 그리고 한국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 나와서 한국 문화를 즐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이왕 유학이나 어학연수로 오셨을 때는 좀 더 이곳의 문화를 체험하고자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곳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자기를 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중소도시에 장점이 있겠죠. 아무래도 중소도시에는 그런 한인 쉽게 접할 수 있는 한인 유흥 문화는 많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아무래도 대도시에 가면 주변 친구들한테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자기가 맘만 먹으면 한국처럼 살 수 있고요. 물론 돈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한국 친구들하고만 어울릴 수도 있어요. 앞서서도 말했지만 한국 친구들하고 만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외로울 수도 있고 같은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로컬 친구들하고도 많은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요. 그렇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한국 친구들도 잘 만나고 현지 친구들도 잘 만나는 그런 친구들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냥 한쪽에 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본인이 이왕이면 여기 나와서 유학생활 하는 동안은
이곳 로컬 친구들하고 좀 더 어울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솔직히 조금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왕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유학생활을 하는 거라면 그래도 자기에게 많이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잖아요. 여러분, 혹시 중소도시를 고려해보지 않으셨다면 한번 오늘부터 고려해보세요. 중소도시에도 질적으로 우수한 그런 퍼블릭 컬리지나 대학들이 캐나다 전역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해보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주변의 친구분들에게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저는 또 다음번에 여러분들께 다른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